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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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오늘은 당연히 배구계를 덮친 학폭 논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이 학폭 논란이 스포츠면이 아니라 사회면에서 예. 이 뉴스들을 좀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도 있고, 이제 선수단에 이제 사과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선수들을 퇴출해라,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여자 프로배구 신입 선수가 이제 폭언을 일삼으면서 언어 폭력과 가스라이팅을 3년간 이어왔다는 또 폭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또 이제 구단 측에다가 가해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구단 측에서 피드백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른 선수들의 폭로도 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특히나 이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라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네, 지난 10일에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자매의 이 과거 폭력 논란이 불거졌고요. 네. 이어서 OK금융그룹의 송명근과 심경섭이 네. 이제 그 이후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이제 중고교 시절에 저질렀던 네. 이 폭행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재조명이 됐었죠. 모두 이 해당 팀에서는 현재 전력에서 빠져 있는 상태고, 네. 특히나 4명 다 뭐 워낙 이 남녀부 통틀어서도 상당히 그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왔던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한 이 팬들의 어떤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장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 학폭이라는 게 뭐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뭐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폭행이라 보기에는 흉기를 사용한 지시, 협박, 폭언, 인신공격성 발언, 거기다가 그 남자부의 경우에는 급소 폭행에서 손상을 입히고 이와 관련된 조롱까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수 생활 중에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걸 넘어서서 한 개인의 인간적인 일상생활이라든가 인간의 생명까지 좀 지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한 이런 운동부의 적폐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2차 피해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프로에서도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TV에서도 이제 중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이제 괴롭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거의 뭐 짧게는 뭐 7년, 뭐 길게는 뭐 10년 넘은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문제가 되면서 어머니인 김경희 씨의 과거 선수 생활까지 소환이 되고 있어요. 예, 배구협회에서는 그 김경희 씨에 대해서 이제 수여했던 장한 어버이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를 이번에 판결을 했고, 또 이제 이 김경희 씨가 흥국생명의 훈련을 참관했다. 뭐 당연히 참관을 하면서 어떤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과거 이제 선수 시절 효성 여자배구단 소속일 때 집단 체벌이 있었는데 이 당시 다른 선수들은 다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는데 이 김경희 당시 선수만 허벅지에 멍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체벌에 뭔가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사태가 역시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점점 다른 팀으로 번져가면서 아예 전수조사를 한 팀도 있었다고요. 네, 이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 14일에 이 장병철 한국전력 감독이 이제 경기를 앞두고서 당시에 이 구단 자체적으로 학폭 사전 조사를 했다. 다행히 우리 팀에는 그런 선수가 없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제 송명근 선수와 신경섭 선수의 이제 소속팀이죠. OK금융그룹도 현재 이 자체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뭐 연맹이나 협회 차원에서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도 나오고 있어요. 네, 흥국생명은 내부 징계를 통해서 이제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에 대해 무기한 출장 정지를 내렸고, OK금융그룹은 이제 송명근, 심경섭 선수에 대해서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고, 배구협회가 오늘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그 전에 대표팀 무기한 발탁 금지 징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신인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참가할 때 뭐 학생부라든가 이런 데서 징계를 받은 정력이 있는 선수는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는, 오늘 또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죠. 진짜 이런 범죄잖아요. 그렇죠.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구계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체육계 전체적으로도 이걸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의 다른 스포츠의 사례를 보면 이 프로야구의 이
전신, 그러니까 키움의 전신이었던 넥센 히어로즈에서 그 2018년에 신인이었죠. 맞습니다. 그 안우진 선수가 이 학교 폭력 사실이 불거졌을 때 네. 당시에 이 정규 시즌 50경기 출전 정지라는 이 팀 자체 징계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또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던 그런 이 과거 선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구단에서도 그렇지만 이 국가대표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벌 100개를 해야 한다.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걸맞은 징계가 나오는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흥국생명이 조금 더 빨리 징계를 발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구단 측에서 이제 발표가 좀 늦기도 했고 저는 그 단어 선택이 흥국생명 입장에서 나온 단어 선택이 좀 아쉬웠던 게 선수들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좀 이제 표현을 사용했는데 물론 구단이 자기 선수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맞는 행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식적인 입장문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을 생각했을 때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팀도 못 뛰게 된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이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배구협회가 이제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이제 앞으로 박탈하는 그런 어떤 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향후에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을 때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뛸 확률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네, 또 많은 팬분들은 무기한이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무기한이라는 건 사실 언제 돌아와도 언제 뭐 복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고, 근데 이제 배구협회에서 오늘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뭐 법적으로도 당연히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구협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발표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또 세계 배구 뉴스의 헤드라인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세계 배구 소식을 전하는 월드 오브 발리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쫓겨났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한국이 동학의 올림픽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인데 신체 언어적인 폭력이 만연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일본의 지시통신도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그 일본 현지 포털 사이트에서 이 스포츠 섹션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사 1위에서 3위까지 차지했다고 해요. 거기 그만큼 이 해외에서도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뭐 스포츠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터질 게 터진 그런 셈 아닙니까? 그렇죠. 뭐 체육계의 뿌리 깊은 체벌에 관련된 그런 만행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언젠가는 한 번쯤은 터졌을 일이다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즉슨 언젠가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당사자들, 선수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 때일까라고 좀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누군가 손을 댔어야 할 일이고, 지금껏 그래왔으니 이제 이것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변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혁신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피해자의 어쨌든 이 폭로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수면 위로 그러세요. 떠오르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안타깝고요. 또 이 가해자와 어떤 피해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좀 수수방관하게 이걸 지켜봤던 뭐 지도자라든가 학부모의 문제도 저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제일 큰 이유라고 한다면 성적만 내면 된다는 그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호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선수 판매 얕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 지상주의를 통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왔던 건데, 이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성적 내려면 당연히 강압적인 훈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강압적으로 해오다 보면은 앞서 이제 우리가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스포츠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약간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라는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잖아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적이 좀 낮아지더라도 좀 그런 비판 어린 시선을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논란이 우리 체육계, 뭐 나아가서는 뭐 사회라든가 교육계에도 좀 전반적으로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뭐
아까 이제 정열 PD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 좋은 성적만 내고서 모든 게 용서가 되었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체육계 문제, 뭐 체육 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다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느낌도 들어요. 한 번에 뿌리 뽑기가. 네. 두 분은 이게 이번 계기로 확실히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 계기로 이제 선수들을 이제 관계자들의 생각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일부 선수들이나 유튜버들이 이거는 선수들끼리 이제 해결할 문제고 제3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시선들이 지금껏 학폭을 용인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운동부의 특수성을 분명 감안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도 체육계가 좀 더 귀 기울이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확실한 거는 앞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쉬쉬하고 넘길 그런 어떤 상황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뭐 체육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어떤 그런 사회 어떤 구조적인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좀 돌아보고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계기를 꼭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로 이번이 그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폭 예상치 못한 학폭 논란으로 이번 시즌 V리그가 판도의 큰 변수이자 악재를 맞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이 독주 체제를 굳혀가다가 이 여자부 판도에 진짜 큰 변수가 생긴 거네요. 네, 지금 뭐 김연경 선수와 뭐 이다영, 뭐 이재영 이렇게 또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합치면서 뭐 이른바 흥벤저스로 이 불렸던 이 한국생명이 이 선두를 질주하다가 지금 5라운드 들어서면서 3연패를 당했고 오늘 또 이 IBK 기업은행에게 지면서 지금 4연패 늪에 지금 빠지고 말았죠. 지금 현재 또 GS 칼텍스가 승점 5점 차까지 좁혀오면서 현재 이제 흥국생명의 선두 자리가 상당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무적한 대로 보였는데 순식간에 난파선이 된 느낌이에요. 이전에도 루시아의 이탈이라든가 선수들의 부상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난파선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아무도 안 했을 텐데 박미희 감독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게 11일 날 경기 후 인터뷰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없다 보니까 이다영 선수의 뭐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 못했다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도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5일 날 GS에게도 셧아웃, 11일 날 도로공사에게도 셧아웃. 오늘도 3대 0으로 IBK에게 졌기 때문에 저는 이전의 패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최근의 연패는 한국생명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쌓아놓은 승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두를 그래도 지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습니다만은 현재 뭐 이재영의 빈자리를 김미연 또 이다연의 공백을 뭐 김다솔이나 박혜진이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과연 이 본배구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 특히나 지금 브루나 선수가 좀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연경 선수의 어떤 이 공격 부담을 조금 더 이 부담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브루나가 아직까지 조금 이 한국 무대에 좀 적응이 좀 더뎌지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어떤 여정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끝난 한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경기를 보면 이게 좀 점수 차가 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그 IBK가 어떤 팀이었냐면 이번 시즌에 한국생명을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저는 보면서 한국생명이 그래도 IBK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IBK는 이번에 한국생명을 꺾을 기회다 했는데 경기력이 정말 깜짝 놀란 게 브루나 선수가 단 1득점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셧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IBK는 한국생명을 상대로 승점을 정확히 챙기면서 본 빼고 막차인 3위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현재 GS 칼텍스 2위 역전 우승 가능은 한 상황인가요? 일단 삼각편대가 GS 칼텍스가 이제 완벽해졌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국생명하고 경기 숫자가 같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승점 5점 차. 이렇게 되면서 남은 지금 6경기 이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GS칼텍스가 역전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어떤 조직적인 그런 어떤 배구도 상당히 더더욱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만약에 치러지게 됐을 때 그때는 아마 이 GS칼텍스가 상당히 위력적인 그런 팀이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3위 경쟁도 좀 본격적으로 짚어볼까요? 그렇죠. 워낙 그 세 팀이 맞물려 있는데 예. 일단은 도로공사가 좀 가장 앞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켈시 페인 선수의 경기력이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고 4위인 IBK 같은 경우는 오늘 흥국생명을 꺾게 했지만 최근에 이 조성화 선수의 경기력에 약간 편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셔틀 관련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흥국생명과의 경기가 2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겼고 아마 한 경기에서도 셧아웃을 가른다면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 5위인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주전 세터인 염혜선 선수의 부상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왕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이 최하위였던 현대건설이 또 이 5라운드 들어서 3승 2패로 그렇죠.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 현대건설이 또 어느 팀의 발목을 잡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도 이 3위 싸움 상당히 또 더 재미있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흥국생명과 두 차례 만나는 호재라고 하셨는데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말이에요. 생각날 정도로 참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남자부로 넘어오면 일단 OK저축은행이 타격이 제일 크겠죠. 네, 지금 OK금융그룹도 최근에 또 공교롭게 3연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네. 이 펠리페와 함께 공격의 한 축이었던 송명근 선수와 이 보조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신경섭이 빠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타격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워낙에 물론 OK금융그룹이 다른 그런 이 윙 스파이커 레프트를 많이 이제 기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이 두 선수의 부재를 다른 선수들이 잘 메워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선두는 승점 55점, 2위와 5점 차인 대한항공인데 네. 오늘 경기가 끝났어요. 네, 그나마 지금 이 남자부에서 가장 좀 그나마 안정적인 순위는 1위인 대한항공인 것 같긴 해요. 물론 네. 가시권에 있지만 2위나 3위에게도 그리고 이제 제일 사실 재밌는 건 2위권 싸움인 것 같아요. OK금융그룹, KB 그리고 우리카드까지 있는데 저는 이 세 팀 중에서는 OK금융그룹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학폭 사태 전까지는. 예. 왜냐하면은 KB 같은 경우는 케이타의 부상 이슈가 있고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알렉스 선수가 또 감독에게 항명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OK금융그룹이 2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2위 싸움이 좀 약간 재밌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쨌든 대한항공이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네. 현대캐피탈한테 이렇게 되면서 승점이 이제 58점이 됐네요. 그렇죠. 예, 오늘 경기에서는 임동혁 선수가 17득점, 네. 정지석 선수가 15득점, 두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이 현대캐피탈이 한동안 또 이 상위권 팀들을 계속해서 이 잡는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허수봉 선수만 13득점을 했고 다우디가 8점에 그쳤던 게 조금 오늘 뼈 아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5위 한국전력은 빼놓고 얘기하시는데 한국전력도 승점 46점이면 충분히 2위 싸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전력도 워낙 좋아지고 있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리카드나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상대 전적이 괜찮거든요. 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한국전력에서 일단 앞서 말했던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학교 폭력 이슈가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장병철 감독이 마지막으로 봄백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좋은 초석을 쌓은 게 아닌가. 뭐 사회적으로도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 손해보험은 역시 케이타 햄스트링 회복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스타한 지가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복귀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행인 게 이제 KB손해보험에서 케이타의 공백을 정동근이라든가 김재휘 등이 이제 김정호를 받치면서 좀 분전을 해주고 있는데 토너먼트가 또 남아 있을 거잖아요. 토너먼트를 위해서는 케이타의 복귀가 KB손해보험 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팀들이 이 1위부터 5위까지 팀들이 순위를 좀 잘 지키고 하려면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던 6위 현대캐피탈의 이 상승세를 잘 막아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전까지 현대캐피탈이 3연승이었거든요. 네. 잡은 팀들이 우리카드, 한국전력, OK금융그룹 전부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해서 모두 제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졌지만은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특히나 이 대형 트레이드를 한번 초반에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최태용 감독이 시즌 목표를 잡았던 게 13승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12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 목표를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좀 많이 위축됐지만 다우디 선수가 계속해서 원래 좋은 활약을 펼쳐왔고 호수봉 선수도 꾸준하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뭐 함형진이라든가 뭐 최민호 이런 신예들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위 싸움에서 이 현대캐피탈의 행보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면 현대캐피탈의 흐름이 좋은 게 2, 3라운드 때는 1승 5패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죠. 예. 4라운드에서 4승 2패로 반전을 하더니 5라운드에서 3승 2패거든요. 현재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 현대캐피탈이 리빌딩을 천명했기 때문에 리빌딩을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희망을 보여주는 성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서 2, 3라운드는 좀 부진했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다면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은 성적과는 상관없이 희망적인 분위기만 보여주더라도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되는 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우리가 당장 하폭 논란으로 V리그 펼쳐지고 있는 리그에만 집중을 했는데 네. 앞으로 대표팀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이제 도쿄올림픽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네. 뭐 거의 아마 한 달 전부터는 합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 3, 4개월 정도 지금 남은 시점인데 사실 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이 라바리니 감독의 스피드 배구에 상당히 최적화됐던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었죠. 굉장히 그 최종 예선 때도 이제 주전으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었고 하지만은 이 두 선수가 이제 빠지게 되게 된다면 네. 이 뭐 새로운 어떤 대체 선수 발탁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전술을 정비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 이재영 선수의 재태전에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이소영이라든가 박정아, 강소희 이런 선수들의 공격력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이다영 선수의 공백이라 해서 세터 쪽이 문제거든요. 라바리니 감독이 선호하는 세터는 높고 빠른 토스를 잘하는 약간 공격형 세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다영 선수를 대처할 만한 그런 빠른 세터가 없어요. 그래서 안혜진 선수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데 이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경기에서 그 비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대표팀 발탁을 이제 실패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세터 발굴이 좀 라바리니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배구계 얘기 쭉 짚어보느라고 다른 스포츠계 이슈들을 못 얘기해봤는데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다른 그 종목 중에서는 이 마이너리그 진출을 통해서 이제 미국 도전을 시작할 양현종 선수,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제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상당히 또 화제를 모았던 이슈였고요. 이제 국내 얘기를 조금 먼저 이제 살펴보면 이 설날 장사 씨름 대회, 이 김종현 아나운서가 중계를 했던 이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서 이 백두급에서 2연패를 했던 장성우 선수 또 주목을 받았고 금강장사 임태혁 또 뭐 태백장사 허선행 이런 선수들이 각각 설날장사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무관중 속에서 원래는 뭐 최대 3만 명까지 관중을 모으기로 했다가 현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무관중 속에서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 선수가 17위로 아쉽게 이 세계 선수권을 마감을 했고 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모리 요시로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 여성에 관한 이 실언 이 논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격 사퇴를 하게 됐고 올림픽 5개월을 남겨놓고 이 수장이 교체를 겪은 이 도쿄올림픽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열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부 잡음까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스포츠계도 지금 굉장히 구설수가 많은데 오늘 그 탁구협회도 추천 선수 발표와 관련돼서 약간 구설수에 올랐죠. 왜냐하면은 이 성적에 따라서 선발을 하면 되는데 단체전에서 이제 항상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단체전을 겨냥으로 하는 표적 선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코로나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스포츠계가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좀 잘 바뀌었다 소리를 들을 만큼 좀 근본적인 혁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도쿄올림픽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외국인 입국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정상 개최 자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해진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달 안에는 뭔가 이 올림픽의 정상 개최 여부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어두운 이야기만 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어쨌든 이제 정 PD와 김 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